지금 이제 임필순 씨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임필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남양주지원 법원 앞에서 조선일보 기자하고 열린공감 서정필, 그다음에 열린공감 역시 출연진으로 김두일, 또 열린시민뉴스 김상민, 이 사람도 한원석 같은 사람이에요. 고발을 전문으로 그리고 뭐 하는. 열린공감 TV에도 출연도 했죠. 출연도 많이 했고, 요 사람들하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임필순 씨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저희 뉴탐사하고 또 강진구를 죽이는 네. 그런 음해 공작에 아주 앞장서는 분들이죠. 거의 뭐 전업으로 네. 강진구 기자만 네. 하여튼 뭐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그런 그 전업 좀 뭐 사이버 레카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조선일보 최은문 기자는 이날 식사하고 나서 기사를 쓰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근데 기사 안 쓰고 매일신문으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매일신문 자리를 옮겼고요. 네. 아마 이제 김성태 수장아버니 임필순 씨가 이 자리에서 결국 밥을 사주면서 뭐 본인들은 뭐 각자 다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임필순 씨가 뭐 밥을 사주면서 강진구를 좀 잡아달라고 주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네. 네. 이 김성태 수장아버니 입장에서는 좀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김성태로부터 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를 믿고 얘기를 해줬고 결국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김성태뿐만 아니고 본인이 그동안에 수십 년간 이제 그 자신의 이제 1,000억대 재산을 이제 축적하게 된 과정들, 그 어두운 이면이 이제 그 드러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두려워서 뭐 제 입을 막거나 아니면 저를 더 이상 부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아마 밥을 사주면서 뭔가 공격을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이제 조선일보 최은문 기자가 매일신문, 대구 매일신문으로 갑자기 전직을 했어요. 올해부터. 전직을 하고 나서 매일신문에 김용민 목사, 평화나무 이사장이죠. 김용민 목사의 이 글이 하나 기사였어요? 인용이 됐어요. 저는 기사를 김용민 씨가 페이스북에 인용한 건 줄 알았는데. 김용민의 글을 매일신문이 인용한 겁니다. 여기에 하야 얘기를 이제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게 딱히 기사화가 될 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글 하나 쓰니까 기사를 써주는 거니까. 네. 그 뇌피셜로 뭐 근거도 아니고 네. 뇌피셜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그 무슨 뭐 공직을 맡고 있고 뭐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네. 저걸 매일신문이 그래도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뭐 극우매체긴 하지만 유력진데 네.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야 선언 시나리오 저런 거를 매일신문만 기사를 저런 걸 썼더라고요. 근데 출처가 보니까 김용민 목사인데 김용민 목사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네. 물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걸 매일신문에서 다 기사화해 줄 것인가. 그런데 저것은 결국은 4일날 그 헌법재판소 선고에 하등의 저런 그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윤석열 하야서를 갑자기 퍼뜨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뭔가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아요. 네. 저게 본인이 그냥 갑자기 혼자서 방구석에서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뭔가의 그 여론의 어떤 지형의 또 그 변화 또 교란을 위해서 저런 음모설을 퍼뜨렸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기다렸다는 듯이 저 극우 매체 매일신문이 저 김용민 그 목사의 저 그 페이스북 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극우 매체 입장에서는 자신들 진영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그렇죠. 음모설이 네. 한마디로. 그런데 뭐 사실 알겠지만 윤석열이 내일 하야 선언을 하더라도 그 사표가 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징계 중에 사퇴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기도 하고 윤석열 입장에서 그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하야 선언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질 것 같으니까 그 백기 손 들었다 이런 네.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 거의 가능성이 이제 없는 얘기인데 왜 저런 음모론을 들고 나왔고 저걸 또 극우 매체가 기다렸다는 듯이 탁 물었을까? 아니 뭐 자기 페북에다가 낙서하는 거야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굳이 매일신문에서 이걸 왜 물었을까? 매일신문에 누가 있습니까? 최훈민 기자. 이건 누구 기사죠? 이제 최훈민 기자 기사는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그런데 아마 최훈민 기자 본인이 쓰면 너무 속 보이니까
누군가에 하나 던져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이 김용민 씨도 역시 여기 이제 강진구 기자 음해 세력 중에 한 명이죠. 여기 밥을 같이 먹고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열린공감 서정필 기자라는 사람이 바로 김용민 씨가 있는 그 평화나무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열린공감으로 이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여튼 김용민 씨하고는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좀 수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인물들의 한 연결도를 한번 쭉 좀 그려봤어요. 커넥션이라고 하죠. 임필순 씨가 아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는 이제 수양 어머니라고 이제 어머니 한다 그랬죠. 저희한테. 어머니나 하고 또 뭐 이모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또 김성태는 자기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 7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임필순 씨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임필순 씨의 조카. 네. 그리고 이제 임필순 씨하고 김성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그 임필순 씨의 조카 최영석 씨 본인이 이제 쌍방울 전 부회장 이름으로 이제 뭐 그 축하난을 보낸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또 쌍방울 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나노스 있죠. 이 나노스 투자 조합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김성태와 함께 어떤 신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투자자로 임필순 씨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이름은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조카들 통해서 김성태랑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필순 씨는 김성태 씨하고도 직접적으로 그 친분 관계가 있고 또 조카를 통해서 김성태 씨와 함께 투자하는 특히나 쌍방울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도 네. 깊숙한 연관고리가 있기 때문에 임필순 씨가 김성태 대북 사업, 쌍방울 대북 사업에 대해서는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 사람 입에서 쌍방울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김성태하고 또 같이 대북 사업을 공동 추진한 배상윤. 그죠? 지금 이제 해외에 이제 도피하고 있어요. KH그룹 회장이죠. 네, 쌍방울 대북 사업은 이 KH 배상윤과 그 공동으로 짝을 이루어서 봐야만 정확하게 본질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배상윤이 지금 해외로 도피한 것은 이 쌍방울 대북 사업을 그 이재명 그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중요한 핵심 증인 배상윤을 해외 도피시키고 검찰이 거의 지금 그냥 안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배상윤과 또 전남 영광 네. 같은 고향으로 서로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또 이낙연. 네. 예, 단순한 이제 지연뿐만 아니고 그 이낙연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인가요? 그 고향인 영광에 가서 그 지지 연설을 하면서 그 영광이 배출한 이제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배상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상당히 이 검은 자금을 굴리는 사람으로 비리 기업인으로 지켜져 있는 배상윤을 이낙연은 전남 영광에 가서 영광에 배출한 가장 자랑스러운 기업인으로 소개를 했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배상윤하고 이낙연 두 사람은 뭐 아주 가까운 관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상윤과 김성태의 어떤 이런 깐부 관계가 네. 그리고 배상윤과 이낙연과의 어떤 지연으로 그렇죠. 봤을 때 김성태와도 유착이 의심된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었죠. 네. 자, 그러면서 임필순 씨는 뭐 지금은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한때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이낙연을 지지했었다고 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강진구 기자 자택 압수수색 사건, 명품 사건을 고발한 바로 이 한원섭 열린공감TV 기자 역시 이낙연을 한때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원섭은 열린공감TV 정천수 씨의 휘하에 있는 근데 휘하에 있는 게 아니고 휘하에 한원섭이 있는지 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같죠. 정천수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한원섭은 소속 기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열린공감TV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정천수가 모시고 있는 사람 같다는 네네. 느낌이 들어요. 예. 정천수 역시 소속 기자고 임필수는 정천수한테 후원 및 제보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임필수는 한원섭을 상대로 고발 사주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의 관계가 어떠냐면 임필수는 강진구 기자가 김성태를 보도한 이후에 갑자기 적대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정천수 역시 강진구 기자에게 주식 양도를 하기로 약속했다가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철회를 한 다음에 갑자기 적대적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는. 근데 그 적대적으로. 정천수 씨가 네. 적대적으로 변하고 저 정확히 말하자면은 해외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모금하다가 들켜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적대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건이고 네. 자기 마음은 이미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주식 양도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하던 거 제가 그 매일신문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보니까 김용민 씨 기사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한두 번 쓴 게 아니네요. 네. 아, 그래요? 많이 네, 쓰는군요. 지속적으로 써주고. 그렇군요. 뭐 거의 뭐 그 기사 쓰는 그 기자가 전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든든한 스피커를 그러네요.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 매일신문을 김용민 통해서 기자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이 임필순, 김성태 그리고 쌍방울 대부송금 관련해서 강진구 기자도 이 김성태와 정천수, 한원섭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좀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임필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쌍방울 대북상금 사건의 그 내부 사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임필순 씨가 만약 저한테 했던 얘기들을 사실로 인정할 경우에 어떠한 파괴력이 있는지, 네. 예, 이걸 사실은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임필순 씨는 저한테 얘기할 때 결국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네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놔야 된다라고 설득하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임필순 씨가 검찰을 배신하고 검찰 입장에서는요, 예, 그리고 진실을 털어놓을 경우에는 정말 검찰뿐만 아니라 그 여권 조직 전체가 이재명 죽이기를 했었던 쌍방울 대북상금 조작 사건이 이재명이 아니라 여권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쓰나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임필순 씨를 관리를 잘 해야 될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임필순 씨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지나긴 해서 그런데 이 발언이 파괴력이 엄청난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가 지금 살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하고 특히 이재명과도 딱히 관계없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스님. 예,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예, 나 부산에 있어요, 지금. 부산에. 응. 아, 3일날 올라가는데, 6월 3일 날. 예. 4일날 내가 병원에 예약이 있어갖고, 왜 병원에는 또 왜요? 뭐 좀 계속 아직 안 좋고. 아니, 아직도, 아니, 허리 아픈 게 아니라 이 가려움증 때문에, 아니, 뭐 진료 예약을 해놨어요. 그건 그렇고, 뭐, 왜 전화하셨어? 그 기자, 아니, 그 우리 건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그거 이제 그 재판 날짜가 이제 곧 잡히면 이제 통보가 올 거고. 응.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뭐 그렇지. 얘기하시면 되고. 이제 응,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응, 김성태 건 때문에 응, 6월 7일 날 그 1심 선고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아무리 취재해봐도 김성태가 응, 그 좀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응. 사실은 협조하고 있지, 정부에다가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싸가지 없는 새끼. 아이, 검찰 놈이 저런 놈들이지 뭘. 그 김성태가 그때 뭐 출소하고 나서 뭐 이렇게 스님한테 뭐 얘기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냥 뭐 나 기도해 줬느냐 그러고. 그럼 기도해 줬냐 그러고. 응, 기도했냐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따가, 이번에 정권이 되면 나와서, 근데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조사해가지고, 회사, 털면 조금씩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김성태의 김성태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리고 조카가 쌍방울의 전 부회장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거짓말을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때만 해도 임필순 씨하고는 저하고는 그냥 기자와 후원자로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때고 저를 미포했던 얘기예요. 굳이 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한테 결국은 다 하고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검찰 입장에서는 저 임필순 씨의 저 증언이 사실이 되면 안 됩니다. 저건 필사적으로 임필순 씨의 저 증언을 거짓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그런 임필순 씨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도 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임필순 씨 입장에서는 지금 결국은 자신의 이 토대, 그동안 수십 년간의 아무도 모르게 검은 거래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었던 과정을 사실상 털어놨던 강진구에 대한 지금 배신감이 장난이 아닐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강진구를 한원섭을 통해서 고발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하냐?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위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잖아요. 네. 검찰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네. 이 사람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이쪽 민주당 쪽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예. 지금 검찰이 제일 두려워하는 발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들으실 부분이 굉장히 검찰이 임필순 씨의 입을 통해서 이게 나올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발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대를 하려니까 중국하고 대야 이제 이북하고 저기 교섭이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사무실을 냈던 거예요, 중국에. 네. 그랬는데 우연히 이화영 씨가 경기도고, 얘가 경기도가 하등 상관없는 애예요. 네. 회사가 서울에 있지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네. 이화영이를 사회이사로 쓰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이제 저희 거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도지사인가 뭐 했잖아요. 부지사 했지, 평화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물망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그 연결이 된 것이 돼버렸지. 네. 사실은 얼굴도 한번 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 이재명을. 예. 그럼요. 통화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뭐 저기 김성태가 얘기하던가요, 그렇게? 그럼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좀 네, 불리하게 네. 되니까. 네. 그게 진실이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흐름을. 네. 근데 늘 뭐 밥이라도 먹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분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털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검찰이 지금 곤두서 있을 거예요, 신경이. 지금 이 발언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게 어렵게 사네요. 늘 그러거든요. 네. 나는 우리 엄마한테 1,000원짜리 하나를 용돈을 못 받았었다 이러거든요. 네. 네. 그런 애기 때문에 네. 그 따지는 데서 아주 깐깐하게 따져요. 근데 뭐 사업 수완은 좋아가지고 판단력이 돼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다 해버리고 그런 게 있어요. 판단력이. 네. 그래서 그 통도 크고 또 의리도 있어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불렸던 저기들한테도 잘해주고 끌고 다니고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 또 하나 있지 왜 그건 이제 사촌 누나의 매형이고 네. 남편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털면은 이제 지가 불리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자꾸 그 앞에서 호의 베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그러면 거절을 못 해가지고 지는 약점이 있잖아요.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저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10원 썼는데 저기가 안 되는데 사실 영수증이 10원인데 20원 지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책 잡아가지고, 그 지금 이거 정지시킨 것도 그때 뭔가 그 호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식 뛰려고는 이틀 전에 딱 중지시켜버렸잖아요. 그 굳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허 묻혔으니까. 그래서 서울이 많이 가는 후에라도 그건 다 이제, 내가 사실 그랬노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옆에서 누가 있다 하는 말이 이미 이재명한테는 찍혀가지고, 끝났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는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 근데 이미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한테 너무 찍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검찰은 모골이 송연해질 겁니다. 그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김성태는 어쨌든 뭔가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로 기업의 목줄을 쥐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 임필순 씨 같은 경우는 뭐 나이도 많고 또 마음이 또 바뀌어서 원래도 또 민주당 지지자였으니까 저분은 검찰 입장에서 김성태보다도 저 임필순 씨가 더 신경이 쓰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왠지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압수수색 들어오기 전에 사실 임필순 씨가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얘기할 게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임필순 씨는 검찰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저를 상대로 보복 수사가 들어올 것을 알고 저한테 그 쾌감에 젖어가지고 저한테 너는 곧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라고 하는 또 뭔가 이 보복 수사를 예고하려고 전화를 했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일단 전화를 듭니다. 저도 안 받으셨던 거라서 네. 일단 뭔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쭉 말해왔던 관행으로 볼 때 약간 저주를 퍼부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한 거죠.